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문화재청 사법단속반이 도난당한 문화유물을 회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회수한 유물은 조선 중기의 문신 권도의 문짓 목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판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오늘 흔적의 역사, 권도의 문짓 목판 회수를 계기로 여태껏 돌아오지 않고 있는 도난 문화재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중에는 국보와 보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도난 문화재는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숨어 있는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문화재청 단속반이 되찾은 문화재. 제가 지금 발음도 좀 어려워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떤 문화재였어요? 예, 2016년 9월에 사라진 권도 네. 동계문지 목판 134점입니다. 그때 권도라는 분은 네. 좀 생소하거든요. 생소하시죠. 예. 예. 이분이 이제 선조 광해군 인조 시대를 살았던 분이고, 특별히 이제 이분의 공로가 있습니다. 이괄의 난 때 인조를 공주까지 이제 수행한 공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1628년에 보면은 그 선조의 아들인 인성군을 옹립하려던 왕으로 옹립하려던 영모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추국청에 참여를 했다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특별검사 정도 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참여했던 공로로 해서 두 번이나 원정공신에 오른 이력이 있는데, 원정공신이라는 거는 이른바 정공신은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공신 대우 정도 공신 이렇게 대우. 그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했다는 급이 이력이 조금 있습니다. 떨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괄에 난 하니까 이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겠구나. 수행자니까 수행할 공로가 있으니까. 근데 권도 동계문집 목판. 예. 이거는 어떤 거라고 이해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목판이라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그렇습니다. 동계문집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호가 이제 권도 호가 동계고 문집 이름이 동계집이니까 그 동계문집을 찍으려고 새긴 나무 책판이죠. 그러니까 가로가 한 52, 세로가 한 28cm, 두께가 한 3cm 정도 되는데 책판 자체는 순조 때, 그러니까 1809년에 간행이 되는데 모두 8건인데, 이 문집을 보면 시나 산문, 교서, 그 상소문, 묘가리라고 해서 묘비에 쓰는 이런 글, 비명, 이런 아주 다양한 그런 주제의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향촌 사회의 모습을 연구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경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었죠. 근데 일반적인 문집도 이렇게 목판이 남아있나? 그런 생각이 그게 되게 그렇죠. 희귀하게 들리고요. 제 귀에는. 그리고 지금 목판이 134점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유물을 어떻게 훔쳤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되찾은 사연도 좀 기가 막히는데 사범 단속반이 작년 5월에 그 보물문화재, 그것도 이제 잃어버렸던 건데 만국전도를 수사 끝에 되찾았어요. 근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단속반이 이 사건과 관련된 매매업자, 중매업자 사무실을 급습을 했는데 바로 거기 보니까 목판이 일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국전도 수사가 끝난 다음에 본격 수사를 해가지고 용의자를 잡고 그다음에 차고에 숨겨져 있던 목판 134점을 다 찾은 거죠. 참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또 찾기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고가 안 된 사건이어갖고 이제 극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단속반이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권도라는 분의 목판을 찾아갖고 이제 해서 이제 그 목판을 관리소장하고 있었던 안동권 씨 문중인데 어떤 문중 중에 한 분, 거기 한 문중이죠. 알렸는데 도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죠? 그 양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원래 2016년 9월에 도난을 당했는데 종중 측에서 안 거는 사범 단속반이 거꾸로 도난 당했는데 아세요라고 한 게 이제 2018년 11월이니까 2년 2개월 동안 전혀 까맣게 몰랐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도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관리를 계속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책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세듯이 계속 늘 가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이게 좀 잘 안 됐다고도 하는 얘기.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게 보니까 용의자가 같은 문중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쇠 있는 것을 알아뒀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한 차례 못 찾아내요. 워낙 크니까 134장이나 되니까.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목판을 털고 문을 잠가 놓으니까 종중 측에서는 이게 그냥 잠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용의자가 골동품원체한테 이거를 팔아넘기고 업자가 또 이 목판을 숨겨놨다가 단속반한테 우연히 다른 사건에 그 수사하던 단속반에 걸린 거죠.
근데 지금 도지적 문화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거 너무 편협한 생각인 건지 실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보 보물 그리고 네. 뭐 각종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네. 이렇게 쓰면 아무래도 문화재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도지정 문화재하고 국가지정 문화재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네. 보물 국보는 사실은 보물이 됐다가 네. 조금 세월이 지나면 이제 더 가치를 줘가지고 국보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봐긴 봐야 되지만 보물 중에서 가장 뭐 핵심적이고 좋은 거를 국보로 한다는 그런 뭐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보가 최고라고 보는데 문화재청 자료를 뒤져보면 도난당한 뒤에 돌아오지 않은 국가지정문화재 지금 얘기했던 국보와 보물만 해도 한 12건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국보 한 건이 있고 보물 11건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12건이었는데 보물이 네. 만국전도를 되찾았기 때문에 한 건이 줄어서 뭐 지금 보물이 11건. 11건이 된 거죠. 보물은. 국보 한 건에 보물 11건. 네. 근데 이게 국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저도 예전에 이제 네. 뭐 문화답사 같은 거 많이 하곤 예, 예. 했거든요. 예. 지금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예, 많이 예. 있지만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예를 들면 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는요. 보물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옛날에는 진짜 어떻게 관리를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긴 사실 불에도 되게 취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참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적이라고 지금 생각에는 볼 수가 있는 그렇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럼 도난당한 국보 한 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이 유일한 국보가 뭐냐면 안평대군의 진필인 소원 화계첩이라는 건데요. 이게 국보 제238호인데 원래 뭐 물건이 없어지면은 그건 뭐 자르고 다른 걸 채워넣거나 아니면 결번으로 이렇게 남겨두는데 네. 그냥 지정이 돼 있어요. 잃어버렸어도. 그 번호를 그대로 남겨놓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안평되고 나면은 글씨가 굉장히 뭐 명필이다 네, 이런 얘기 명필이죠. 들은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작품은 별로 안 남아 있죠. 예,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작품을 많이 했으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남아있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안평대군은 사실은 중국 사람들도 작품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아주 안달복달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450년에 조선을 방문했던 중국 사신이 예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안평대군의 글씨는 진짜 보통 글씨가 아니다. 정말 이분은 좀 제발 한번 만나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매달렸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불행히도 그런 안평대군의 진적들은 거의 남아있지가 않죠. 근데 이유가 뭐죠? 원래 이제 이분이 1453년에 정변의 희생자잖아요. 계의정난의 네.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때 이제 모든 소장품들이 몰수가 되고 이후에 이제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워낙 또 이 전란이 많았으니까 네.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몽유도 원도의 발문이 있고 그다음에 요 소원 화계첩 정도인데 그중에 이 몽유도 원도에 실린 몽유도원기 아까 얘기했던 발문은 일본에 델리대에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에 소장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남아있는 안평대군의 유일한 진필이 바로 요 소원 화계첩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문화재적인 가치로 보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크기가요. A4 용지보다 작아요. 아 그렇게 작아요?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국보가 될 수가 있나 했더니 안평대군의 정말 유일한 진적이기 때문에 이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56자가 써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비해당이라는 안평대군 호가 낙관이 딱 찍혔기 때문에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진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1987년에 국보로 지정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귀중한 국보가 어떻게 도난을 당한 겁니까? 뭐 소장자가 그 고미술 수집가인 서모 씨였는데 자기가 네. 집을 좀 비웠더니 그 2001년인데 그게 행방을 감췄다라는 건데 당시 그 사범 단속반장을 했던 강모라는 강신태라는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면은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원하계첩을 훔친 자들은 아마도 비전문가가 틀림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니까 훔쳤을 텐데 네. 그러면 전문가라고 생각할 텐데 왜 비전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 소장자인 서 씨의 거실에는 호당 3천만 원이 넘는 겸재정선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절대 보면 그런 그림은 내비두고 예. 해필 그 소원하계첩 물론 중요한 거지만 소원하계첩하고 또 신문지에 쌓아서 묶어두었던 관찰 베개점을 편지. 이제 예. 그런 걸 들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비전문가가 아니냐라고 이제 봅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도 전문가 같기도 하는데요, 그죠? 근데 아직도 못 찾은 거잖아요. 네. 이것도 혹시 외국으로 밀반출되거나 그런 거 아닐까 싶거든요. 예, 뭐 그렇지 않아도 2010년에 그래서 인터폴에 그런 그 국제 수배를
했다는데요. 세상에 닿은 국보니까 혹시 이게 해외로 반출한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순간까지도 서원화개첩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아직 국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많다라고 이제 그 단속반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림이 크면 네. 그거 어떻게 뭐 둘둘 말아가지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네. 그런데 그림이 지금 A4 크기 한 장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보다 작다고 해요. 그럼 뭐 네. 외국으로 반출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걱정되네요. 이거를 참 근데 반출해봐야 그 사실 뭐 수배가 돼 있으면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아름아름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람한테 예, 그럴 파는 수 거죠. 있죠. 예, 혼자서만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국보 얘기 말씀해 주셨고 네. 도난당한 보물 얘기도 좀 해보죠. 이게 사실 잃어버린 보물 중에서 정말 그 좀 나쁘끄러운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청와대에서 보물이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 철통 경호를 자랑하는 예. 청와대에서 보물이 사라진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것도 이제 그 깜짝까지 사라진 청와대 보물이 뭐냐면 안중근 의사의 유목, 그러니까 글씨죠. 이겁니다. 더 어이가 없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예. 청와대에서 사라지게 된 이게 거예요? 사실 이 유목은 1910년 3월에 여순, 그러니까 리순 감옥에서 쓴 안중근 의사가 쓴 유목인데요. 예. 내용은 뭐냐면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는 함께 도를 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거든요. 이것이 이제 보물제 569-4호인데 근데 지금 문화재청 사이트에 보면 도난 공고한 도난문화재 목록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유물의 소유자는 바로 청와대라고 되어 있고 도난 장소 딱 하면 역시 청와대라고 써 있거든요. 지금 찾아보셔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국립중앙박물관에 갖다 놓지 왜 청와대 갖다 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사실 네. 안중근 의사의 유품은 별로 없는데 1972년에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유물이. 네. 근데 4년 뒤니까 1976년인데요. 당시에 그 홍익대 이사장이 청와대에 기증을 한 거라고 하죠. 아 그래서 청와대로 들어가게 된 건데 누가 이렇게 깜짝같이 훔쳐갔을까요? 그래요. 이게 뭐 도대체 언제 사라졌는지 시점도 모르고 누가 훔쳐갔는지 당연히 모르는 건데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1979년에 네. 그 11.2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청와대가 뭐 패닉 상태였죠. 뭐 어선하고 막 나중에는 뭐 다 뒤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사라졌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추정뿐인데요. 분명한 거는 뭐 단속반에 따르면 안중근 의사의 유목은 청와대 집무실에 떡하니 걸려 있었다라는 거는 확실하다 그럽니다. 집무실에 걸렸었다고요? 예. 다른 곳도 아니고? 예, 그랬다 그래요. 그럼 청와대를 누군가가 당당하게 들어가서 당당하게 들고 나올 어선할 때 정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럼 신군부 인사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러게요. 이게 뭐 참 예. 창피한 일이죠. 예, 그러게요. 이게 그래서 왜 토픽이 나올 감이지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정상적으로 이게 이게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라 청와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역시 이제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 단속반도 이제 지금 아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유해 발굴도 중요하죠. 네. 중요한 건 하지만 청와대에서 잃어버린 보물부터 빨리 좀 어떻게 그렇죠. 뭐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근데 지금 보물 11건 중에 한 네. 건 얘기해 예,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보물입니까? 그 하나 또 특이한 거는 그 전남 순천 송강사 16조사 진영 중에서 송강사 갖고 있었던 건데요. 네. 13점이 눈에 띕니다. 그것이 보물 1043호인데요. 16조사 진영이라는 게 뭐냐면 보조국사 진우를 비롯해서 송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 후기에 활약했던 고승 16명의 초상화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한 그림에 그려져 있는 건가요? 하나씩 그려져 있어요. 하나씩 예, 그려져 있어요? 그걸 모두 그냥 싹 훔쳐갖고 한 근데 이게 거예요? 그 16명 중에서 13점 꿀꺽한 건데요. 예. 이게 1995년 1월인데 그 보조 진각 정의국사 영정 3점만 남기고 13점이 깜짝하게 사라졌는데 예. 경찰 수사 결과 당시에는 국사전 뒤쪽 흙벽이 지름 1m가량의 구멍이 났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절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문화재 전문 터리범의 소행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이 있지만 범인을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화에 그 금고털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뒤를 뜯어가지고 가져가 네, 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유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잘 모르는 유물이지만 그 있는데요. 그 조선 중기의 문신 류군의 영정 이분의 것도 보물이거든요. 여기도 한 21년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에 원종대사 혜진탑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륜부가 사라졌는데
35년이 지나도록 아직 찾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들이 아직 보물로는 11점 정도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앞서 설명해 주시면서 계속 수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수사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길게 찾는 사람만 그냥 이렇게 찾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단속반원이 얼마 없어요. 2명인가 3명밖에 없는데요. 계속 그 이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맥을 잡으면은 또 이렇게 걸려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럽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뭐. 그럼 문화재 도굴범이나 아니면 이렇게 절도범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어느 정도 돼요? 이거 원래 10년이거든요. 문화재 사범의 공소시효는. 근데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문화재 사범의 공소시효는 사실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래 공소시효 10년이라는 거는 문화재 절도 도굴범에 해당되는 공소시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돼 갖고 2002년부터는 훔치거나 도굴한 문화재를 은닉하고 있거나 거래하는 자도 처벌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훔치는 행위는 공소시효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관 중이거나 거래하면 그것도 또한 처벌을 받는데 그건 사실상 공소시효가 없는 거나 다름이 그렇게 없다. 된다는 거죠. 아, 그럼 문화재 뭐 사범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10년만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네요. 근데 그럴 수는 있죠. 아니 난 몰랐다. 난 뭘 모르는 뭐 나는 진짜 누구한테 샀다더라. 누구한테 뭐 몰랐어. 그리고 뭐 내가 훔치거나 도굴한 문화재인지 모르고 구입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좀 허점이 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선의 취득 배제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이게 도난 도굴 문화재인지 모르고 구입했다라는 그런 개념은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문화재가 도난이 되면은 도난당한 곳에서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도난 공고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화재를 구입하는 사람은 이 공고를 확인하지 않고 사게 되면은 이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선시득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구입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신고된 문화재 반드시 네가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소시효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공소시효가 사실상 없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지금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제 문화재를 훔치거나 아니면 도굴하거나 그렇게 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굴하고 뭐 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싼 값으로 팔려고 하는 건데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니까는 사실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영영 갖고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작년에 되찾은 보물 만국전돈 같은 경우는 식당 벽지 안에 꾹꾹 숨겨 있다가 이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놓는 순간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꽁꽁 숨겨놓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번쯤 해서 한 2달 정도의 공고를 더 가지고 뭔가 신고를 해라. 그러면 처벌은 경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지 않겠다. 대신에 문화재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법과의 형평성 때문에 굉장히 이게 참 논의가 헷갈린다 그럽니다. 지금 청취자 6986님께서 문화재 도난 사건 얘기 듣고 있으니 흥미진진합니다. 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김수영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공개 수사하세요. 누군가 그림을 본 사람이 있을 듯합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결이 조금 다른 아니요. 근데 공개 하지만. 수사도요.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문화재라는 거는 아름아름으로 통하고 막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이 전문 그 이 터리범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은밀하게 한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어떤 경우는요. 이게 저기가 왔죠. 이 수사반한테 그 물건이 온다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온다 그럽니다. 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